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 10월 21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모여 대구 경북 행정통합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으로 적용하게 될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은 어떤 것인지 오늘 시사날에서 들여다봅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김호진 실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 행정학부 하혜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천영길 시사평론가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사날에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계속 몰락의 길로, 어려운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지방행정개혁으로서는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오는 개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땡겨오면은 포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전부 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어떻게 좋은지는 별로 없이 이 사례가 좋습니다, 저 사례가 좋습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니 그건 또 이제 사실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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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의결을 들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주민 참여를 해석상 제한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의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 5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논란들과 함께 이곳 합의문까지 도달해서 지금 시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동안의 과정들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올해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저 제안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6월부터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8월 말경에 대구시의 안을 경상북도에 전달하고 이걸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그동안 경상북도가 우려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기 과제로 넘기겠다. 사실상 일방적인 좀 파기 선언을 했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맞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안전부에 중재안을 마련해달라 요청을 하면서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형식으로 합의문을 10월 21일 작성하게 된 겁니다. 크게 쟁점은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시군의 자치권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대구에 있는 구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경북에 있는 시군의 자치권은 권한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대구시의 방안은 이걸 줄이는 쪽이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서 시군의 자치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조정할 거냐가 좀 핵심이었고요. 이 두 번째는 통합 청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북도청도 대구 시내에 있었지만 안동 예천으로 옮겨가고 난 지가 이제 10년 차 정도를 맞이했는데 이걸 다시 권한을 대구로 가져가면 경북에 없는 게 없지 않냐. 이 경북도 시군의 반대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각 시도 의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의사 반영을 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대구시가 주장했던 일방적인 요구안의 경우에는 저희 경상북도와 또는 시군과 도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대구 경북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을 지향을 한 것이지 일방적이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통합을 성급하게 무조건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7개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지가 대구 경북의 새로운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하고 그 위상은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도록 한다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도 같이 확인한 내용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됐던 시군의 권한과 이런 자치권의 문제도 시군에까지 통합특례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고 기존의 시군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구시와 달리 넓은 권역과 많은 지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요구했던 북부권 발전 대책이나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 전략이 통합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통합 합의문에 그대로 추가 반영이 되었고요. 나머지 이제 행정적인 사안은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 조직이나 이러한 부분도 그에 준해서 한다는 취지의 합의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회 청사는 양시도 의회 총회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이제 중요한 하나의 항목이 시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원칙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특히 이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경북도의회 의견 수렴은 하는데 각 시군에 있는 시군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는 좀 빠진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향후 뭐 계획이 있으신지? 당연히 그 시군의 여러 입장과 시군 의회 등의 의견 수렴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금요일에도 시장 군수님과 이철우 도지사님의 통합 특별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11일 시군 의장 협의회가 개최되는데 시군 의장님들과 통합에 대한 방안과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 협의가 집중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이제 시작한 권역별 설명회라든지 이후에 개별 시군에 대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자, 합의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명칭이 대구 경북 특별시입니다. 조항 내용을 보면 대구 경북의 위상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님? 특별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가 유일합니다, 지금은. 근데 특별시를 또 하나 더 만든다는 의미죠. 그럼 특별시를 만들면은 그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서울특별시장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이고 그 사람은 국무회의에 가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 경북 지방 분권이라든지 균형 발전 정책의 추진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 특별시장이 상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왜 특별시장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특별시 밑에는 자치구밖에 없습니다. 그 지방자치법상으로 자치구밖에 설치를 못하는데 준하는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군도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그래서 행정통합이 되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할 거거든요. 시장님?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 구상과 어떤 전략 사업들을 권한과 재정의 특례를 이양받아서 그 힘과 그 근거를 바탕으로 발전을 시켜보자는 그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동부 권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포항 같은 경우에는 블루벨리 국가산단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이고 국가산업단지다 보니 조성과 관리와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저희들의 자율권과 이런 것들이 조금 위축이 되고 또 생각만큼 기대만큼의 개발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통합특별법안의 방안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대구 경북특별시의 미래특구로 지정하거나 경북 경제자유특구로 지정을 해서 여러 제도 법령에 인정되는 특례를 의제 처리돼서 같이 준용 적용되는 이러한 특례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법안과 절차 검토 과정은 있겠으나 만약에 우리 기대대로 받아들여진다면 포항 지역의 그러한 국가산단이나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영덕이나 울진 등의 권역은 다소 이러한 산업 전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해안이 있고 50천, 왕피천이 있는 이러한 청정 자연환경 지역인데 이러한 부분이 관광적인 요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체적인 개발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업에는 많은 제약이 되어 있는데 통합특별법안의 여러 방안 내용 중에는 이러한 어떤 환경이나 산지 규제, 농지 규제 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의 자율성 등의 많은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되면
역시 그러한 지역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도 새로운 전기를 맞지 않을까 싶고, 울릉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울릉도 전체를 자유개발지구로 하는 특례 대상 지역으로 특정해서 법률 조항에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특정 지역을 명시한 특별법 특례를 어떻게 검토할 수 있을지 약간의 저희들 변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 역시 동부 권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이 많이 관심 가지고 기대해 볼 수 있는 통합의 주요 의제이자 성공적으로 될 경우에 기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을 해서 내 삶에 뭐가 달라지는가, 바뀌는 게 뭐가 있는가가 좀 눈에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철도나 전철 같은 교통망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도에서 지금 통합 발전 구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여러 과제 중에 대구 경북 순환 전철망이라든지 광역 철도망을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일 선도 프로젝트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철이나 철도 역시 다 중앙정부의 계획과 승인과 예산 배정에 따라 해왔기 때문에 그게 지연되고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그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이 광역전철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이 될 경우에 대구 경북의 통합 어떤 규모와 경쟁력을 가지고 부울경 지역과 연결하는 문제가 당연히 국가적인 아젠다가 될 것이고, 그 부울경에 연결되는 지금 건설되고 있는 그 광역 전철망이 경주, 포항, 영천, 경산을 거쳐서 대구, 나아가 도청 신도시 통합신공원까지 연결되는 범영남권 초광역 전철망 같은 부분도 국가적인 핵심 미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통합으로 힘과 권한과 재정이 만약에 우리의 희망대로 주어진다면 그러한 국가적 프로젝트도 한번 충분히 우리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구상들을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좀 이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행정통합이 적용할 이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먼저 최영기 평론가부터요. 네, 결국 행정통합이 수도권의 일극화에 좀 대응한다라고 하는 차원은 결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덩치가 작은 걸 좀 덩치를 키워서 좀 규모의 경제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의 경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똑같이 나눠주면 커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모은 돈을 가지고 좀 선택과 집중할 곳을 확실하게 키우는 쪽으로 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뭐 대구나 그리고 인구가 30만 이상인 이 포항이나 구미, 그리고 뭐 경주, 경산시 정도에 앞으로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이라서 이 지역의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해서 얻는 장점이 분명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소도시, 인구 10만 미만인 시지역, 그리고 5만 미만인 군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이 도에서 받던 이 세비가 더 줄어들 수 있어서 아마 이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투입되던 예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걸 시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방향으로 갈래 말래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도 굳이 이제 단점으로 꼽는다면은 그런 이제 선택과 집중이겠죠. 그런데 지역별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정책 분야별로도 그렇습니다. 51조 재원을 가지고 만약에 저출산 정책을 쓴다 그러면은 이 일가정 양립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은 영유아 교육에 집중할 것인가, 이 선택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효과가 더 높은 쪽으로 아마 집중 투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덜 나오지만은 그쪽에도 중요한 이제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랄까, 소외의식, 이걸 이제 부추길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꾸어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 심리적으로 야, 우리가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 우리 도의 특별시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영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사항이 생길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줄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엄연히 있고 그 문제점을 무겁게 생각하기에 저희가 통합협의 과정에서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합 합의문에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는 원칙을 그만큼 강하게 주장하였고 최대한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 재정적인 부분은 만약에 그 대구 경북 통합 이후에 재정이 축소된다면 그 피해를 작은 시군이 먼저 볼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법의 방안과 법령상 재정 지원 규모를 유지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통합의 인센티브로 요구하는 재정이 더 보완이 된다면 재정적인 여건에서 부족한 상황이 아니 된다면 그만큼 피해 우려는 적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러한 우려는 또 있기에 저희가 특별 법안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재정과 세제의 자율권을 바탕으로 저희가 특별시가 스스로 통합특별시죠. 스스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특구 세율이나 감면 대상을 특별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그 수혜를 작은 시군이 볼 수 있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 문제, 그리고 또 동해안 권역은 원전이라는 그런 어려운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예산 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으니 지역 자원 시설세 특구 같은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재정세제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 시설세로 걷어들이는 에너지 관련 세원을 조금 더 어렵거나 직접 관련된 피해를 보는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정책 운영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중앙정부의 국가적 정부적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합특별 방안으로서 넘겨받는 권한과 재정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울러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거리상에 멀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나 심리적인 우려는 엄연히 저희가 합의한 내용에 현 대구시청사와 경상북도청사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부분, 본청이 대구시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도청이나 광역특별시청에 접근하는 경로가 멀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시군청도 행정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중앙으로부터 넘겨받는 권한을 위임받으면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서 거리상의 불편함이나 기존과의 차별성은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의 작은 학교 정책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작은 학교를 살려서 지원하는 쪽이었고 이 대구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식이었는데 군위군이 넘어가자마자 실제 올해 작은 학교에 대해서 이 통폐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여기에 학부모들이 반발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마 대구 경북이 또 통합된다면 이러한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경북의 많은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부분도 우려를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실제 그 문제는 지금 교육청하고도 통합협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도의회에서도 우리 박채하 교육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그런 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 광역교육청의 정책적인 문제 또는 중앙 그 교육부처의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통합이 되면은 대구시의 어떤 대구 경북 특별시의 통합교육청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지 통합이 된다고 무조건 지금 대구시 교육청 정책으로 그대로 간다는 취지는 내용은 조금은 무리인 것 같고요. 당연히 경북 도지역의 많은 주민 의견과 그런 교육 우려를 잘 설명하고 정리를 해서 통합 이후에 교육 정책이 그러한 소외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낙후 지역이나 작은 지역에는 경제적인 그 교육 정책 수요 기준에 따라서 특목고나 영재고 하나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특별 통합 법안에는 교육 분야 핵심 권한 특례로 지자체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영재고나 특목고 같은 자율고 같은 이런 고등학교 설립과 대학 편제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방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말씀하신 그 초등이나 이런 중등 교육의 문제와 함께 고등과 이런 대학 문제를 연계시키는 부분에서 통합 대구 경북 특별시의 교육 정책은 전면 조금 자율적으로
재편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에 그런 문제들이 잘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 이 부분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광역단체장과 정부 중심의 통합, 소위 탑다운 방식의 통합이라는 부분과 도내 22개 기초단체장들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할 실무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주민투표까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제대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주민투표를 붙이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붙여라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현재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이 주민투표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하는데 이 국회나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이 이만큼 찬성했기 때문에 이거를 방안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주민투표가 지금 단계에서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지방선거 직전이라도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지 않을까. 그래야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주민들도 통합의 장단점을 알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행정구역 개편 관련 주민투표하고 일반 정책 주민투표하고 다릅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도지사가 발의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정책, 지방 정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발의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 관련 주민투표는 장관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가 기초지자체 부활 관련해서 주민 수기 공론화를 진행했고 주민투표를 붙이고 싶은데 장관이 요청을 안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지사가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분도를 통해서 특별자치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투표를 붙이고 싶습니다. 수기공론화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 요청을 아무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 그래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정부나 국회 압박 차원에서 주민투표 붙이면 안 되겠느냐?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죠. 설명회든 주민투표든 여론조사든 공청회든 방식과 형태를 떠나서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이제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포항에서 동부권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저희들이 각 권역별 설명회나 시군 설명회 최대한 여건되는 대로 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도와 시군의 행정적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서 이후에 이제 협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의 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그 합의와 공동으로 마련한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수기 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와 병행해서 그 내용을 중앙 정부에 검토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중앙 정부에서는 이제 국무총리 소속의 범정부 통합 지원단이 꾸려져서 저희가 요구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런 많은 특별 통합 법안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대구 경북 특별시 통합 출범을 위한 특별 법안이 마련하게 되고 그 법안이 마련되게 되면 이제 국회 특별법 통과라는 입법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가능하냐 안 하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서 전략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이 하나의 신호탄이지 대구 경북 통합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왜? 대구 경북이 특별시가 되고 특별한 지위와 위상을 갖고 그런 특례를 많이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다음 정권 대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지역에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은 대구 경북에 대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재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도와의 연대 전략도 써야 됩니다. 우리만 독식하겠다. 우리만 지위 특례와 권한 특례를 다 먹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고 지방이나 비수도권이 다 같이 살려면은 우리가 먼저 시작합니다만은 당신들도 곧 따라 해야 된다. 그런 전략으로 연계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경상북도의 전략이 가장 궁금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통과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아까 일부 제가 초강력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통합 대구 경북과 호남을 연결하는 동서 연결 철도나 고속도로 같은 부분이 현재 제도 시스템으로는 비시 분석이 비용 편익 분석이 부족해서 도저히 시행이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통합의 아젠다로 호남권 연결 프로젝트도 가능하고 부울경 연합 전략을 동해안 수소 고속도로 저희들 프로젝트 같은 부분의 구상 등은 과거에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구체화되거나 부각받지 못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통합의 절차나 이슈화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전략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이슈화시켜서 입법 과정에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저희 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최영기 평론가. 네. 일단 이 첫 번째 지금 장애물은 이 정국이 지금 불안정합니다. 현 정부의 지지율이 낮고 워낙 이 집행부, 대통령에 대한 견제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 국회 내에서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거냐 이거부터가 사실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들과 같은 정당 소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뭔가 입장 표명을 한다거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이유는 특히 경북의 국회의원들 지역구, 대구와 인접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이 본인들의 지역구 재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국회 다수 정당인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좀 설득하기 위한 좀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 경북 그 호남 지역 간의 연대가 필요한데 이 행정통합을 해서 행정력이 이렇게 비대해지는데 견제할 수 있는 의회는 사실상 단체장과 같은 정당인데 선거법을 대구 경북과 호남만이라도 광역의회를 기존의 소선거구 제도에서 확 바꾸자.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회 구성을 보면요. 90%가 넘는 의석수를 한 정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만 하더라도 어떤 선거가 있더라도 과반을 넘는 정당이 뭐 80%, 90%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어야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에서 저렇게 커지더라도 충분히 지방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네. 그래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참여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의견에 일부는 동의합니다만은 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률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의 통합에서 그 특례로 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방의회의 견제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연구지원관 있지 않습니까? 연구지원관 같은 경우는 특별시 의회는 두 분당 한 분이 아니고 뭐 한 세 분으로 늘려준다든지 또 이런 그 동의권이라든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의회는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사 임명할 때 동의권을 주게 한다든지 이런 요소를 통해서 특별시장의 권한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특별시장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유일한 겁니다. 왜? 밑에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특별시장은 밑에 시군구가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많이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왕적 자치단체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정리의 말씀 듣고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부터요. 저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지금까지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에서 지방 분권 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신호탄이다. 첫걸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대구 경북 통합이 다른 광주 전남 통합, 부산 경남 통합, 충남 대전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방 분권이 무르익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앙정부가 의지가 있을 때 시도지사가 합의가 있을 때 통합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시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통합의 주인공은 시도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주민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정말 성심껏 한번 진행시켜 보고
시도민의 뜻을 한번 파악해 보는데 우선 그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고 이후 그 판단과 상황에 따라서 통합의 절차와 방향을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최능길 평론가의 정리의 말도 들어볼게요. 네, 우리나라 선거 과정을 보면 대통령 선거가 가장 이 투표율이 높게 나옵니다. 결국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이 시민들이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이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 반대하는 의견이든 찬성하는 의견이든 이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여는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통합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속도로 갈지 여전히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사날 다음 주에도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주제로 다른 패널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